이재명 대통령, 이진숙은 지명 철회, 강선우는 임명. 자, 이거는 사실은 정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선우가 결국 뭐였죠? 보좌관을 많이 갈아치웠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갑질이다. 성격이 괴팍하니까 보좌관을 그렇게나 많이 갈아치웠지로 갔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보좌관을 많이 안 바꿨어. 좀 비슷한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조국을 털 때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부터 출발하더니만 남은 건 없었습니다. 남은 거는 인턴 계약서 이런 거 위조, 거짓말로 썼다. 몇 시간 했는데 몇 시간밖에 안 했는데 이런 것만 남았죠. 누가 기획했을까? 강선우를 조지려고 누가 계획했을까? 그리고 왜 강선우인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강선우 갑질 없었다. 언론들 인터뷰하고 기사는 안 썼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보좌진이었습니다. 21대 초선 강선우 의원님과 함께 일했던 보좌진이었습니다. 저는 의원님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를 본 적도 없습니다. 힘들긴 했어. 지역 기반 없는 여성 초선이니까 지역활동, 국회활동 어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다 하려고 했거든. 이러면 보좌 직원들이 많이 피곤해집니다. 갑질 제보한 보좌 직원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당무감사 자료 누락, 문서 허위 작성, 선거기간 타 후보 캠프 이중 출근 등 의원실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직원인데 정의의 투사로 둔갑되어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재선이죠. 강선우 의원이. 21대 초선 시절부터 일했던. 다른 전직 보좌관이 강선우 의원을 위한 몇 가지 변명. 초선 의원이 대개 그렇듯 의원실 보좌진을 구성하고 팀워크를 만들기까지 어려움이 컸다. 추천받은 보좌진을 검증하는 일은 더욱 힘들었다. 어찌저찌 정원을 채웠지만 아무래도 의원실 자체에 부실한 인사 시스템이 있었고 지나고 보니 좋은 분부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던 것 같다. 때문에 개원 초 강선우 의원실은 여러 보좌진이 손발을 맞춰가며 하나의 의원실로 가동되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몇몇 큰 삐걱임이 있지 않았나 싶다. 갑질 제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관련해서 당시 보좌관님은 국회 경력이 없었다. 경험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업무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분이 기존 국회 출신 보좌관들과는 아무래도 다르고 부족했다. 다만 대다수 보좌진처럼 의원실 내에서 각자의 맡은 바 역할, 개개인에게 분장된 업무들, 의원님과 업무적으로 약속된 부분들을 온전히 지키는 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자, 지금 폭로한 사람이 이게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횡령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매년 국회 사무처에서 공지하는 국회의원 보좌직원 보수 지급 기준이 있다. 그곳에 명시된 수당과 본인의 통장에 들어온 급여가 차이가 난다며 행정비서관에게 횡령을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이 부당하다며 의원님께 크게 소리 지르고 항의한 일도 있었다. 의원실에서 횡령을 했고 그 주범이 행정비서관이라고 했던 것 같다. 세전 세후의 차이인데 급여는 의원실을 거치지 않고 국회 사무처에서 해당 직원에게 직접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 자, 황당한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좌관의 월급은 국회의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국회 사무처에서 다이렉트로 쏴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횡령을 하니? 말도 안 되죠. 진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삿짐을 옮기도록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 후보자 가족과 소동이 있었다는 MBN 단독 보도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지역 보좌관님들을 통해 의원회관 직원들에게 연락이 왔다.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도와주자. 강요는 아니니 시간 되는 직원들만 와달라고 했다. 그래서 대다수가 가지 않았다. 우리가 할 일은 없고 식사나 하자는 투로 말씀하시기에 그럼 가서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그때 카톡이 남아있다. 이사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 측과 보좌진들 사이에 뭔가 마찰이 있었다는 식의 냄새를 풍겼던 MBN 보도의 소동 언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남편분 강선우 의원 그리고 따님 그리고 강아지
요렇게 있었고, 그 집으로 이삿짐 센터 직원들 모르는 아저씨들이 우르르 들어와 짐을 빼니까 이 딸이 우리 집 건들지 말라고, 우리 짐 가져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발달장애가 있는 딸. 매 순간 여느 가정과 다른 일상을 보내더라. 발달장애가 있는 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달장애 딸이 굉장히 거친 행동을 막 하니까 남편이 딸을 껴안고 진정하라며 타이르고, 남편분은 딸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사이에 이삿짐 직원들이 짐을 빼고 딸과 남편은 이사할 집으로 바로 오지 못하고, 이사한 집에서는 행거에다가 본인 옷을 딱 걸고 입을 옷과 입지 않은 옷을 구분을 했대요. 강선우 의원이 옷이 참 많더라 보좌관이 하는 말이에요. 보좌관님과 수행비서관님이 본인들이 옷을 챙겨가도 되냐고 물었고, 안 입는 옷을 이렇게 딱 하니까 옷 챙겨가도 돼요? 이거 저 갖고 가도 돼요? 하니까 각각 본인의 따님과 와이프에게 맞을지 들어보며 옷을 골랐다. 옷을 열심히 구분하고 본인들 차량으로 바리바리 챙겨갔다. 보좌관하고 수행비서관이 강선우 의원 안 입는 옷들을 바리바리 챙겨갔대. 쓸만한 옷들을. 그리고 거실 바닥에 앉아 다 같이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다. 제 기억으로는 의원님까지 4명 있었다. 저를 뺀다면 2명일 텐데 다수 보좌진의 증언이 있었다는 말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증언들도 있는데 이건 언론에서 다루지 않더라.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 얘기는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글도 있었어요. 정말 바빴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인사청문위원회, 당 대변인 업무와 각종 선거 차출까지. 그러나 모든 보좌진이 경무에 동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비서관님께서 보좌관으로 승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리고 여성 보좌관이라는 이유로, 빠른 승진이라는 이유로 그 보좌관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일을 진짜 잘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매번 감탄했습니다. 배우고 따라가려는 직원도, 욕하고 깎아내리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일을 안 하는 직원, 구체적으로는 의원실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는 직원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직원과 일하지 않는 직원들은 어느 조직이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글도 있었다는 거예요. 현직 김가미 비서관도 있습니다. 오해로 고통받는 의원님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다.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고 그 어머니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 어머니는 강선우 의원의 갑질 뉴스가 보도되었을 때 딸은 눈과 귀를 의심했다. 딸을 통해 강선우 의원이 사람 대하는 성정을 익히 알고 있었던 저 또한 그랬다. 의원실 출근 후 일주일 만에 딸이 한 말이 엄마 우리 의원님은 의원님 같지가 않아. 진짜 친구 같아 였다. 매일 일이 신나고 즐겁다고 했다. 그렇게 밝게 일하는 딸을 그 이전 본 적이 없다.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다면, 소위 갑질을 일삼는 사람이었다면 그 밑에서 비서로서 2년 가까운 기간을 그렇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었을까? 한 끼라도 먹여볼 심산으로 억지로 떠먹였다. 딱 2숟갈 먹더니 멈춘다. 그러곤 울먹이며 말한다. 엄마 의원님도 지금 못 드셔. 의원님이 더 걱정이야. 딸은 오해로 고통받는 의원님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저는 마음 약한 딸 때문에 가슴이 미어진다. 강선우는 부하에게 갑질 따위나 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다. 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에요.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역할도 더 확대하겠다. 소외받는 남성들을 어떻게 보듬을지에 대한 역할까지도 맡겠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가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강선우 의원을 직접 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부 장관 이거 추천으로 올라왔다, 잘 모른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정규재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소녀상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하고 이따위 인간이 추천이 된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누가 추천했는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훈식을 매우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고요. 충남대 총장. 자, 이진숙 지명 철회. 맞습니다. 이진숙은 지명 철회해야 돼요. 논문 문제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는 게 아예 없다. 교육에 대한 호기심, 관심도 철학, 부재예요. 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진숙의 논문이라든지 이거는 부차적인 일이야.
아이 유학 뭐 이런 거 부차적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뭐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지 비전도 철학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 시키면 안 돼요. 얘는 그냥 정치인이에요.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쫓아가고 권력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냥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 잘랐다라고 보고, 강선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호라는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지명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격이 훅 들어온 거야. 이게 왜일까? 강선호를 왜 조지려고 했을까? 이건 민주당 내 세력 다툼이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 민주당 내 세력 다툼에 관심이 있는 놈이 있다라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강준욱 비서관이라는 인간이 대통령실에 이미 들어갔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되면 전체주의 정권 될 것. 얘는 완전히 저쪽 놈이에요. 강준욱 이런 놈이 진짜 얍삽한 게, 이런 책을 쓸 정도면 오라 그래도 안 가는 게 맞지 않아? 야, 근데 들어갔어. 최근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된 강준욱 동국대 교수가 올해 펴낸 저서, 올해 2025년에 책을 냈는데 12.3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두둔하고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냈나봐.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 이걸 우리는 극우라고 합니다. 자, 극우, 파시즘.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적으로 규정하면 폭력을 써도 상관없다. 이걸 파시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었다. 개 쌉소리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법에 정해져 있다.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 이콜 내란이라는 프레임 여론 선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게 무슨 교수야. 이게 교수래요. 동국대 교수래. 윤석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대통령의 행동 방식에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엄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었다. 이거 윤석열 논리랑 똑같잖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 나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야당 후보가 이재명만 아니라면 문재인 정권 시절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누가 되든 야권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념은 세상을 퇴보시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재명만큼 예측 불가능하지는 않다.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가 범죄자이든 아니든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 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 이런 애가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 유가족들 만날 때 옆에 서 있었어요, 이 새끼. 이게 국민통합비서관이래. 이 새끼 누가 추천했어? 어떤 개놈이 새끼야. 이 씨부레 놈 잡아내야 돼요. 밀정이 있어. 누구냐? 그리고 오란다고 여기 들어간 이 새끼는 또 뭐냐?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이거 추천한 놈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굉장히 화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당연히 자를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란 종식하겠다고 다들 난리인데 이런 짓을 하다니. 자, 이진숙 추천한 자, 강준욱 추천한 자, 밀정이다. 저런 애들이 우리의 적이에요. 이건 확실하죠. 자,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에요. 민주당을 흔들고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려는 밀정들이 뭔가를 계속 획책하고 있다. 감시의 눈을 우리가 멈추지 맙시다. 아시겠죠?